이번 영상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, 격려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. 이들은 신기하게도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?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들의 전모를 알 수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, 그러니까 말로 힘을 불어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? 주변에 보면 꼭 있죠. 늘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힘을 주는 분들. 격려하는 사람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혹시 주변에도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? 아니면 어쩌면 바로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. 아, 그렇죠.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.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, 그런 걸 가지고 있죠. 믿음이요? 네. 그래서 괜찮아요, 할 수 있어요, 이런 긍정적인 말로 가능성을 좀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. 네. 근데 이제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려움이라던가 혹은 뭐 다른 유형의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지점들,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맞아요.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겠죠? 그렇죠. 자료 보니까 그런 따뜻한 말로 자신감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거, 거기서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. 오, 진짜 잘하고 있어요. 분명히 가능성이 보여요. 이런 말들 자주 쓰시고요. 맞아요. 그게 핵심이죠.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때로는 그 긍정이 너무 뭐랄까 좀 피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심이 좀 왜곡될 수도 있다.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. 네, 그게 이 유형의 어떤 딜레마 같은 건데요. 비판보다는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킨다, 이런 철학이 워낙 강해서 그렇습니다. 아하. 근데 문제는 그 격려가 어떤 현실적인 조언이나 좀 깊이 있는 통찰, 이런 거랑 연결이 안 되면 그냥 감정적인 낙관주의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사람처럼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,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약간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. 자료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더라고요. 말의 무게랄까 진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, 이게 좀 과제인 거죠. 네. 그런 오해가 다른 유형의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자료에서 특히 그 실천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다룬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, 네네. 그 부분. 예를 들어 봉사활동 같은 걸 하러 갔는데 격려하는 사람은 막 말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잖아요. 으쌰으쌰 뭐 이렇게. 그렇죠. 분위기 메이커죠. 근데 실천하는 사람은 딱 보고 아니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 당장 이거 같이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말만 하고 돕지는 않네.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뭐냐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, 그게 다른 거예요. 가치요. 네, 격려하는 사람한테는 그 심리적인 지지, 긍정적인 분위기, 이게 중요한 거고,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당장의 그 실질적인 도움, 행동, 이게 중요한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 성격 차이를 넘어서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충돌,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고 자료는 얘기해요. 또 이론 중심적인 사람하고도 좀 부딪힐 수 있고요. 이론 중심적인 사람이요? 그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? 격려하는 사람은 일단 가능성을 보잖아요. 될 것 같은데? 이렇게. 근데 이론 중심적인 사람은 이제 근거, 분석,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아, 데이터 기반으로. 서로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실 방법의 차이일 뿐인데도 말이죠. 와,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. 이런 특성들이 이제 가정이나 직장,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. 네. 가정에서는 뭐랄까 분위기 메이커 역할, 응원단장 같을 수 있죠. 아, 네. 막 응원해주고. 네.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계속 말로만 응원하고 구체적인 도움이나 책임지는 모습이 없으면 가족들한테 신뢰를 좀 잃을 수도 있다는 점. 아, 아빠 엄마는 맨날 말만 해. 이렇게요? 그렇죠. 그런 거죠. 직장에서도 비슷해요. 팀 사기 진작에는 분명 도움이 되죠.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니까. 근데 이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저 사람은 좀 비현실적이다? 또는 실행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?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성과 중심 환경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특히 그렇죠. 친한 공동체 같은 곳에서도 따뜻함을 주는 건 맞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도전이나 헌신,
이런 게 필요할 때는 말 이상의 것이 요구되잖아요. 그쵸.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가진 강점, 그 말의 힘은 계속 가져가되 거기에 어떻게 실천적인 부분, 책임감, 또 어떤 깊이 이런 걸 더할 수 있을까? 이게 핵심 과제라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. 말과 삶의 일치,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. 네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격려하는 사람은 정말 그 따뜻한 말 한마디,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정말 귀한 분들이죠. 그들의 말이 지친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고요. 혹시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격려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동시에 이제 그 격려가 정말 힘을 가지려면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, 이해, 이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. 공감 능력 중요하죠?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말을 좀 뒷받침해 줄 때, 그때 비로소 그냥 위로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진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.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.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때로는 이런 끝없는 긍정과 격려가 오히려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할 문제의 본질을 좀 흐리게 하거나 꼭 필요한 어떤 비판적인 성찰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. 아, 네.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. 네, 한 번쯤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는 기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